자, 일반 물리 4주째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책 5장 에너지 파트에 해당되는데, 이쪽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번 시간까지 해서 힘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힘에 의해서 에너지가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걸 갖다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그림이 잠깐 나와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 스프링으로 된 거죠. 놀이기구를 지금 타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타봤을 건데, 이걸 이제 타게 되면은 이제 이게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면서 그죠? 다시 반발을 해서 튀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어떤 물체가 질량 M인 물체가 있을 때, 질량 M 물체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중력 mg가 작용하고 그죠? 그럼 이게 이제 자유낙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어떤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건데, 요 운동 에너지가 지상에 닿게 되면은 이제 그게 전부 다 다시 이 스프링, 그죠? 스프링의 탄성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 이게 이제 이번 시간을 배울 거예요. 스프링 상수가 k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압축되는 게 있으면은 여기 2분의 1 kx 제곱으로 에너지가 저장됐다가 요 스프링의 탄성에 의해서 다시 튀어 올라가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계속 오르락 내려가면서 결국 이제 이게 가만히 있으면 이제 멈출 거고, 그죠? 이 사람이 닿는 순간, 그죠? 발 힘을 이용해서 다시 압축시키면 이제 더 높게 튀어오르죠, 그죠? 그러면서 이게 그 같은 경우는 진폭이 이제 커질 수도 있고, 그런 이제 복잡한 걸 갖다 놀이기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딱 이걸 규정하는 게 우리가 이제 에너지, 여러분 이게 에너지는 말을 갖다가 이제 많이 쓰지만 옛날 사람들 그죠? 그러니까 그 일제 시대 용어로 보면 이게 이제 일본 사람들 어떻게 읽냐면 이걸 갖다가 에네르기 이렇게 읽고요. 에네르기 이렇게 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일본 뭐저 만화 여러분들 많이 봤을 것 같은데 만화 보면 이제 에너지파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이제 에너지. 그럼 이제 에너지 말이 어디서 유래됐는지 이제 배울 내용이 이제 순서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보면은 이게 이제 순서에 보면은 이게 그 물리 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데 또 이걸 갖다가 너무 또 어렵게 정의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공부하는데 흥미를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뭐냐면은 실제 이제 계산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갖다가 좀 편하게 하는 쪽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제가 이제 에너지를 갖다가 에너지를 가지고 뭔지 이제 대충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에너지 이게 이제 그리스 문자부터 시작해서 이게 이제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리빙 포스레스 이게 이제 라이프니치가 이제 정의한 건데 힘에 의해서 정의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에너지가 있으면 힘이 생긴다는 그 개념으로 이제 시작된 건데 그 이제 이게 볼 것 같으면 이제 이게 고대 라틴이라든지 그리스 쪽에서 보면 이걸 갖다가 훨씬 더 넓은 개념으로 우리가 쓰고 있죠, 그죠? 에너지가 넘친다. 어떤 사람이 에너지가 넘친다 하면 뭐냐, 그 사람이 뭐냐면 행복하고 어떤 즐거움 같은 거, 이것까지 포함하는 이 철학적 개념이에요, 사실상 보면 또 그쪽에서 쓰는 게. 그런데 이게 이제 완벽하게 과학 영역으로 도입한 게 뭐냐면은 이 라이프니츠예요, 라이프니츠. 그래서 사실상 보면 이 에너지란 말을 갖다가 옛날에 쓰는 에너지하고 우리가 물리학에서 그러니까 과학에서 쓰는 에너지하고는 이제 또 다르죠, 그죠? 이제 물리에서는 에너지 양은 주로 이제 줄로 따지고 그죠? 그 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생물 쪽에서는 이 킬로칼로리를 갖다 많이 따지죠, 그죠? 요새는 이제 다 통일돼서 이제 킬로줄을 갖다 쓰기도 하는데, 그죠? 킬로칼로리, 킬로줄을 쓰기도 하는데, 이게 이제 이거는 연력학에서 나오는 거죠. 영양학이라든지 이런 거 다 이건 또 그때는 또 칼로리를 따지죠. 이거는 생물하고 화학 쪽에서는. 에너지 재는 단위는 이제 보통 이제 기본적인 단위는 줄이지만 또 칼로리도 많이 쓰게 돼요. 아직까지도 칼로리. 자, 그럴 때 이제 에너지의 한 형태로 봤을 때는 이게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 역학적 에너지, 그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제 운동 에너지하고 포텐셜 에너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이 용어는 여러분들 알아두세요. 운동, 그다음 포텐셜 이걸 갖다가 우리 이제 보통 위치 에너지라 하는데 위치 에너지보다는 더 많이 쓸 수 있는 게 뭐냐 이게 이제 잠재된 에너지, 어떻게 포함된 에너지죠, 그죠? 저장된 에너지. 이게 저장 에너지로 따지면 아마 여러분들 더 편할 거예요. 저장. 포텐셜보다는 stored 이게 이제 저장된 에너지로 따지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이 에너지가 저장된 게 이게 여러분들이 보통 위치 에너지를 많이 하는데 위치 에너지는 좀 이게 좀 용어가 좀 중력에 대해서는 명확한데 다른 쪽에서는 좀 불명확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이제 전기 에너지 현재에서 전기 에너지, 자기 에너지, 그다음에 중력 에너지, 그죠? 이게 이제 이거는 이제 전 우주를 지배하는 거죠, 그죠? 우주를 지배하는 중력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쓰는 케미칼 에너지, 그죠? 생화학 쪽이죠, 그죠? 생물학이나 화학 전부 다 이게 이제 케미칼 에너지.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고서 이제 이온 에너지는 이온화이즈 에너지는 이거는 뭐냐면은 그 케미칼의 한 부분이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핵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알 필요가 없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건 탄성 에너지, 그다음에 이제 이게 파동, 그죠? 사운드 웨이브, 그다음에 이건 이제 빛 에너지, 라디엔트 빛 에너지. 그다음에 요 레스트 에너지는 뭐냐면은 E 이퀄 MC 제곱을 말해요. E 이퀄 MC 제곱. 어떤 정지질량 에너지, 그죠? 레스트 매스. 이건 이제 정지질량 에너지를 말해요. 정지질량 에너지. 이퀄 E 이퀄 MC 제곱. 그다음에 이제 열 에너지. 이 보면 여러분들이 다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에너지까지 해서 여러분들은 이게 다 익숙하게 다 아는 것들이에요, 대부분. 특히 여러분들은 뭐 고등학교 생물, 그죠? 지구과학 뭐 다 배웠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 익숙할 거고, 조금 이제 누클레어 에너지라든지 뭐 이게 크로모다이내믹스 이거는 여러분들 알 필요 전혀 없고, 그죠? 이 두 개지 백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도움이 안 되는 거고, 이거는 이제 물리하는 사람한테만 도움이 되는 거고, 나머지 것들은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주로 이제 이번 시간 다룰 거는 이제 메커니컬 에너지하고,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외에는 이제 일렉트릭하고 마그네틱 에너지, 전자기 에너지죠, 그죠? 전자기 에너지. 여러분들이 쓰는 전자기 대부분이 뭐 핸드폰을 작동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모두 전자기기들은 요 에너지 흐름을 갖다 제어함으로써 어떤 여러분들이 기기를 작동시키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맨 처음 시작이 이제 에너지를 정의해서 이제 일을 갖다 정의해야 돼요. 워크, 그죠? W. 이게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워크의 정의는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이. 힘이 가해져서 개가 움직였을 때 힘이 개에 같다고 정의한다. 일상적인 의미가 다름을 주의하라.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어떤 물체에 내가 힘을 가하면 어떻게 되죠?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 질량 M의 물체에다가 내가 힘을 줬어요. 그러면 F는 M에 의해서 이제 시작은 여기라 했죠, 그죠? M에 의해서 뭐가 생기죠? 가속도가 생기면 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겠죠, 그죠? 움직인다는 얘기는 어떤 물체가 이동을 시작하겠죠, 그죠? 이동한다. 그러면 힘에 의해서 이동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밀리면서 이제 속도가 점점 증가하겠죠, 그죠? 그럼 이제 이거 개념보다는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물체가 있어요. 이게 이제 중력이 작용하고 있다 치면 이게 더 비교하기 편하겠네요. 어떤 물체가 중력에 의해서 쭉 떨어져요. 그죠? 그럼 속도가 어떻게 되죠? 2분의 1 mv 제곱으로 바뀌죠, 그죠? 그럼 중력에 의해서 mg에 의해서 어떤 길이 h만큼 h에 비례해서 운동 에너지가 생긴다는 게 우리가 이제 이걸 갖다가 유도할 거예요, 이번 시간에. 2분의 1 이게 이제 가속도에 의해서 속도가 증가하게 되고 그 속도에 의해서 이게 이렇게 된다는 건 이제 우리가 이제 유도해 낼 건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어떤 물체를 갖다가 거꾸로 지상에 있는 물체를 갖다가 이걸 위로 들어올린다. H만큼 들어올린다. 이걸.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일을 갖다 하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이게 일을 갖다가 어떻게 정의하느냐. 그러면 힘 곱하기
요 이동한 거리만큼 갖다 우리가 일로 정의하는 거예요. 거꾸로 일을 하게 되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게 되고, 그죠? 일을 하게 되면 에너지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에너지. 그죠? 이걸. 그래서 일이 이제 가장 이게 우리가 이제 그 역학적 에너지를 얘기하는데 일이 가장 근본적인 이제 에너지 정의에서 가장 쉽게 이제 가장 근본적으로 정의를 하는 거예요. 이게 힘을 갖다가 우리가 정확하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의 단위는 이 힘의 단위에다가 1뉴턴에다가 그다음에 이동한 거리 1m를 갖다 곱한 걸 갖다가 1줄이, 물론 이제 뉴턴하고 줄은 사람 이름이죠, 그죠? 사람 이름. 그래서 1줄은 1뉴턴 힘으로 1m 이동한 거. 쉽게 말해서 1kg짜리 물체가 있다 치면 여기 작용한 중력은 얼마죠? 아래쪽으로 9.8뉴턴이죠, 그죠? 이거 그때는 이제 10뉴턴을 보다 9.8 쓰는 게 편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보통 G를 갖다가 10으로 계산하는데 정확하게는 9.8이죠, 그죠?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9.8뉴턴 이런 거, 이거 막 계산 이런 거 좀 워낙 쉽게 하니까. 근데 다른 문제에서는 제 강의에서 전부 다 10으로 써요. 9.8이랑 10이랑 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 이걸 갖다가 뚫어올렸어요. 얼마만큼 뚫어올렸냐? H 1m만큼. 그러면 그때 해준 일의 양은 힘 9.8 곱하기 물체를 갖다 이렇게 뚫어올렸단 말이에요. 1m 뉴턴. 그러면 9.8 줄을 갖다가 내가 일을 갖다 해주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물체보다는 여기 있는 물체가 훨씬 더 에너지가 더 증가했죠, 그죠? 그래서 일을 해준 만큼 에너지가 증가해야 돼. 중력에 대해서 일을 갖다 해주게 되면. 그럼 이걸 갖다가 다시 놓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떨어지면서 속도가 증가하겠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m이 이제 지금 1일 거고, 그죠? v 제곱이 얼마 되느냐? 2 곱하기 9.8. 그래서 v는 19.6의 루트가 되겠죠. 그러면 19.6이면 대충 얼마 정도 되죠? 19.6이면 여러분들이 보통 얼마죠? 이게 19.6을 루트 씌우면 이게 대충 해서 4점 얼마가 될까요? 그래서 땅에 떨어지면 이게 이제 4.5m 정도, 미터 퍼 세컨 정도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 19가 얼마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4의 제곱이 얼마죠? 16이고 5의 제곱이 25죠. 한 중간쯤에 한 20쯤 되죠, 그죠? 그럼 한 4.4나 되겠네요. 4.4. 이거 여러분들 계산하면 이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물체가 이쪽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걸 옆으로 온 거 있다. 그럼 중력에 대해서 해준 일을 제로죠, 그죠? 해준 일을 여기 제로죠. 내가 힘에 대해서 이쪽으로 이동하면 왜? 그 힘에 대해서 이동해줘야 그쪽으로 운동 에너지라든지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어떤 물체를 갖다가 위로 돌아오는 거는 중력에 대해서 일을 해주지만 이 물체를 갖다가 옆으로 옮기는 거는 중력 에너지에 대해서 에너지 변화가 없잖아요. 옆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중고등학교 때 문제 중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중력이 이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이쪽으로 옮기면 일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거 갖고 뭐 만날 이제 시험 문제 놓으면 이제 일이 제로다, 그죠? 일이 제로 얘기하는데 실제로 보면 이게 일이 제로는 아니죠, 그죠? 왜? 내가 어떤 물체를 갖다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줘서 이쪽 이동했기 때문에 그 힘에 대해서 이제 내가 일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물체를 갖다 멈추기 위해서는 이쪽으로 또 마이너스 1을 갖다 해주게 되죠, 그죠? 그 마이너스 하는 일이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하는 일은 마이너스 1을 해주기 때문에 물체를 갖다가 수평을 옮길 때도 일을 해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물체를 옮기기 위해서는 가속도를 줘야 되고 힘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옆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는 물체는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면 힘이 없으면 제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험에 안 맞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위치 에너지가 생기는 걸 갖다가 그러니까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 거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뺏기는 것 갖다 설명에 의해서 뭐 일을 갖다가 하고 안 하고를 갖다가 중고등학교 구별을 갖다 안 하고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 일이 제로라고 배우게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위치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를 갖다 배우면은 이게 이제 왜 그리 이제 중고등학교 때 그렇게 무리하게 여러분들이 뭐 배웠는지 아마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맹심할 거는 그냥 그쪽 방향으로, 그죠? 운동 방향으로, 그죠? 이게 이제 된다는 걸 다 설명하기 위해서 힘 곱하기 이제 이게 대표적인 그림이죠, 그죠? 이 그림에서 잠깐 볼 것 같으면 내가 힘을 갖다가 이쪽으로 주는데 물체에 대해서 물체가 좀 무겁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제 물은 마찰은 없어요. 바닥면에 하고 여기 마찰력은 없어요. 마찰력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만큼 잡아 끌었는데 이 물체가 이만큼 이동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내가 힘을 줬지만 물체는 이쪽 움직이만 이쪽이기 때문에 이 물체가 이쪽으로 가속에 이용된, 그죠? 가속에 이용된 속도가 이제 증가하는데 이용된 힘은 이쪽 힘이죠, 그죠? 왜 물체가 이쪽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움직임 방향이. 그 다음에 이 각도를 갖다가 세타를 하게 되면 그때 이 물체의 가속에 이용된 힘의 크기는 F의 코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세타. 그러니까 F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요 이동한 거리 델타 X를 갖다 곱한 게 이제 뭐냐면 1이 된다고.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 우리가 어떻게 적을 수 있느냐? F.dx로 적을 수가 있다고, dx. 이건 이제 책에는 없어요. 책에는 없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벡터 곱 알잖아요, 그죠? 이게 F.델타 X로 적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이걸 갖다 이렇게 적게 돼요. 이게 이제 어떤 힘에 의해서 일단 내가 이렇게 일을 갖다가 경로가 이렇게 돼요. ds 경로가 이렇게 되고 이게 부분을 잘랐을 때 이것의 벡터를 갖다가 ds라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움직일 때 내가 힘을 갖다 이쪽에 f를 하지. ds는 이쪽이고, 그죠? f는 이쪽이에요. 그러면 f.ds가 뭐냐면 내가 여기 물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해준 일의 양이 된다. dw. 그러니까 이쪽 부분에서, 그죠? ds만큼 움직일 때. 그러면 내가 어떤 경로에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내가 힘을 갖다가 뭐 계속 줬다 치면은 전체적으로 내가 해준 일의 양을 이걸 갖다 다 적분하게 되겠죠,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ds도 바뀌고 f도 바뀔 때 실제적으로 해준 일의 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제 힘 곱하기 이동한 경로에 두 개의 내적이 한 게 뭐냐면 그 부분에서 해준 양이고 그걸 적분해 주는 게 전체적으로 해준 일의 양이 되고 이 양이 실제적으로 뭐가 되느냐? 운동 에너지 변화 양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해준 일. 운동 에너지 변화에 대가 물은 이제 마찰력이 없었게 되겠죠, 그죠? 이건 좀 있으면 마찰력까지 계산하는 게 알짜 힘을 계산하는 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1 얼어붙은 강에서 썰매 끌기. 지금 어떤 각도 얼마? 각도를 갖고 50kg의 썰매, 그죠? 썰매와 연어를 실었는데 여기에다가 120N을 가하고 있다. 이게 이제 수평을 이루면서 되면 이제 이걸 직접 이렇게 수평으로 끌면 거죠. 그냥 힘 곱하기 120 곱하기 그리고 5m니까 그냥 600줄이 되겠죠, 그죠? 600줄. 이게 쉽고, 그죠? 두 번째는 이게 30도만큼 각도를 이루면서 이렇게 끌면은 힘을 주지만 실제로 이제 물체가 이쪽으로, 그죠? 이동할 때 이 물체의 썰매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이동한 이쪽 부분의 힘만 일을 갖다가 한다고 계산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그러면 이게 얼마냐? 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거 곱한 거. 그러면 이제 이게 520 좀 작아 줄어들겠죠, 그죠? 만약에 이제 이 물체에 대해서 내가 힘을 이쪽으로 주면 이쪽으로 이동이 없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힘이 한 일의 양 그때는 제로가 되겠죠, 그죠? 그때는 이제 수직이 되니까 이쪽으로 한 일의 양입니다. 이제 이걸 설명하기 전에 설명하면 한 데 있어서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이해하기 또 편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지구가 있는데 지구 주위에 인공위성이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어떤 속도 V로 속력 V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V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인공위성이
속도가 이제 이게 속력이 큰 변화가 없이 일정하다고요. 이게 왜 일정하느냐? 중력이 이렇게 잡아당기지만 중력하고 움직이는 방향은 항상 뭐죠? 이게 직각이잖아요. 여기 왔을 때도 이 직각, 직각, 직각. 그래서 물체가 이렇게 원운동을 하게 되면은 인공위성의 속도가 바뀌진 않아요. 운동 방향만 계속 바뀐다. 그러면 이 중력이 이 인공위성에 대해서 해준 일의 양은 제로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게 지상으로 높이가 같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같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가 같아야 되니까 해준 일의 양이 무조건 제로 돼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지도 몰라요. 중력은 인공위성에 대해서 방향만 바꾸지 해준 일의 양은 제로. 그렇기 때문에 속도 변화가 제로다. 이렇게 하는 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소모력. 일을 해주고 그자면 이게 이제 소모력,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마찰력이죠, 그죠? 마찰력. 마찰력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내가 일을 해줬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 대해서 내가 잡아 끌었는데 마찰이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증가를 갖다가 좀 덜 하겠죠, 그죠? 만약에 마찰이 없는 상태에서는 내가 힘을 주고, 그죠? 가속도 A를 주면은 F는 MA에서, 그죠? MA에서 가속도가 생겼어, 그죠? 속도가, 속도 V는 AT로 점점 증가했어, 그죠? 이렇게 증가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해준 만큼 이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마찰이 다 되면은 이게 F는 MA가 아니고, 이게 내가 가해준 힘, 그죠? 어플라이드 힘에다가 여기다가 뭐냐면 마찰을 빼준 게, 이게 이제 R자 힘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가속도가 더 줄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걸 갖다가 내가 해준 일의 양은, 그죠? 실제적으로 이 물체에 대해서 이게 이제 해준 일을 만큼 운동 에너지 증가할 건데, 이거는 여기다가 S를 곱하면, 얘가 해준 일의 양이 될 거고, 그죠? FS가 될 건데, 여기 이제 뭐냐면 소모되는 에너지가 되겠죠. 마찰에서 소모되는 에너지. 그래서 실제적으로 증가하는 운동량은 내가 해준 일의 양에서 소모되는 에너지를 갖다가 빼주는 거예요. 다시 쓴 얘기, 이제 이걸 보면 좀 이해가 편하겠죠, 그죠? 앞에 문제에서 50kg, 질량 M이 50kg 물체가 있는데 운동 마찰 개수가 0.2예요. 0.2. 그럴 때 120N으로 수평으로 끌 때 마찰이 썰매한 일과 R자 1을 구하다. 이게 R자 1이죠. R자 1이 운동 에너지는 거. R자 1이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고, 이거는 마찰이 한 일이 이게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죠, 그죠? 없어지는 에너지. 소모되는 에너지는 주로 뭐가 되냐면은 주변 온도를 높이고 소리 에너지, 이게 이제 보통 열 에너지로 바뀐다 하거든요. 열 에너지, 소리 에너지 이제 다 사라지는 에너지죠. 그러면 이 같은 경우 마찰력을 구해야 되겠죠, 그죠? 제일 중요한 거, 그죠? 마찰력. 우리가 마찰력은 어떻게 구했죠?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수직으로 누르는 힘이 있을 거고, 그죠? mg가 있을 거고, 여기에 저항하는 수평의 힘이 있을 건데 두 힘이 같아 있죠, 그죠? 이거 일반적으로는. 그러면 마찰력은 요 바닥이 떠받치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 맨이 이 바닥을 누르는 힘이죠, 그죠? 바닥을 누르는 힘. 그래서 L에다가 뮤를 곱하기 이게 이제 마찰력. 그래서 뮤의 mg. 뮤가 얼마냐? 0.2. 운동에너지 뮤 K. M이 50. 그 다음에 G를 여기는 9.8로 뒀는데 10으로 계산할게요. 10. 그럼 얼마 되느냐? 100N이 돼. 100N. 그러면 100N이니까 어떤 물체에 지금 썰매에 대해서 내가 120N을 잡아 당기는 이쪽 반대쪽으로 뭐냐? 100N이에요. 그래 놓고 이게 얼마 이동했느냐? 5m를 이동했어. 5m. 그러면 이제 내가 해준 일의 양은 120 곱하기 5에서 600J를 갖다 일을 갖다 해줘. 이게 한 일이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모되는 에너지, 소모 에너지는 마찰력 100N에다가 곱하기 5에서 500J이 되겠죠. 그러면 600에서 500을 빼면은 100J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R자, 그죠?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R자 운동. 물론 책에서는 이게 이제 9.8로 했기 때문에 100이 아니고 이제 110으로 넣어줘, 그죠? 이게 뭐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거는 뭐 별 상관없고, G를 갖다가 10으로 넣으면 계산이 쉬워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자, 이제 이 문제에서 조금 이제 그 알짜임을 구하는데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 이게 수평이 아니고 이 물체가 지금 빠졌는데 작용하는 힘이 수평과 30도 각도를 이룰 때 지금 그림이 빠졌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가 힘을 갖다가 30도로 갖다가 이 각도를 이루면서 세타 30도로 해서 내가 힘을 줬어, 그죠? 이 이동 거리가 뭐냐 5m를 갖다가 이동하는 문제.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내가 해준 일의 양은 힘 곱하기 이동 거리, 그죠? 그 다음에 코사인 30도. 이게 힘 125, 코사인 30도가 아까 0.866인가? 뭐 그럴 거예요. 뭐 0.8 잡고, 그죠? 그러면은 58에 44, 그러니까 대충해서 한 480줄 정도 되네요. 이게 대충. 그래서 내가 해준 예량이 480줄인데, 문제는 이제 이 마찰력이죠, 그죠? 마찰력. 마찰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물체 작용한 힘을 갖다 그림을 그려야 돼요. 힘에 대한 그림을 갖다 그리면, 여기 힘 F고, 그죠? 힘 F.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 반대쪽이죠, 그죠? 마찰력.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가 작용하는 중력. 그 다음에 수지 강력. 더한 게 F는 MA가 되겠죠, 그죠? MA. F는 MA가 이제 실사에서 이제 모든 식을 다 이제 더한 거고, 이걸 갖다 처음에 이제 구할 때 이렇게 X 방향, Y 방향 두 개를 나눈댔죠, 그죠? 자, X 방향을 뽑았다면은 F의 코사인 30도를 구고, 그죠? F의 코사인 30도. F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은 이쪽 방향이죠, 그죠? 마이너스 F가 MA가 될 거예요. 물론 X 방향 가속도가 될 거고, Y 방향은 요 위쪽 수지 강력, 그 다음에 힘 F의 사인 세타, 그 다음에 중력. Y 방향 가속도 제로죠, 그죠? 물체가 지금 옆으로 멈춰 X 방향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조심스럽게 봐야 될 게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걸 여러분들이 하는데 익숙해지는 게 벡터식으로 적고 각 X 성분, Y 성분으로 나눠서 이걸 갖다가 살펴보는 거, 분석적으로. 그러면 이제 이 두 번째 식에서 수지 강력 N은 mg -f 사인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요 바닥이 실제적으로 이 누르는 물체가 바닥을 누르는 힘인 거죠. 바닥이 떠받치는 요 힘이 요 물체를 갖다 살짝 위쪽으로 들기 때문에, 그죠? 조금 줄어들었죠, 그죠? F 사인 세타. 이걸 갖다 계산하면 m이 얼마죠? 지금 m이 50kg란 거죠? 50 맞죠? 50 맞네요. 50 G10 마이너스 F가 얼마냐면은 120 사인 세타 2분의 1, 그죠? 2분의 1. 그러면 500 마이너스 60 하니까 440 뉴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찰력 F로 보면 마찰력 F는 미우에다가 N을 곱하는데 미우가 0.2였죠, 그죠? N이 440이에요. 440. 그러면 88 뉴턴이 되는 거예요. 마찰력. 이게 마찰력 F가 88 뉴턴. 여기 이제 120 뉴턴. 그 다음에 수지 강력 아까 얼마 했죠? 440. 이렇게 나왔다. 그래서 내가 이제 실제적으로 해준 일, 이 같은 경우는 해준 일의 양, 그죠? 해준 일의 양. 내가 해준 일의 양은 이걸 갖다 잡아 끌면서 한 거니까 F의 코사인 세타에다가 곱하기 5m. F가 아까 얼마였죠? F가 120
코사인 세타가 0.86 곱하기 5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였죠? 그러니까 520줄이었죠, 그죠? 520줄. 이게 520줄 정도예요. 520줄 해주진 이 양은. 그다음 이제 마찰력 소모 에너지, 마찰력 소모되는 에너지 88에다가 5를 하니까 이게 440줄 정도가 소모되는 에너지.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 소모되는 것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알짜 에너지. 내가 이제 이걸 잡아 당기는으로써 잡아 당기는데 이게 이제 운동 에너지로 바뀌는 거죠, 그죠? 이게 알짜 포스가 두 개를 빼면 되겠죠, 그죠? 520에서 440을 빼면은 80줄 정도 되죠, 그죠? 80줄.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구했고, 그죠? 수직 강력 구했고, 마찰에서 소목단에는 이제 440인데 이게 430으로 돼 있죠, 그죠? 이건 이제 9.8에서 그런 거예요. 9.8에서 좀 줄어든 거고, 우리는 이제 440을 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R자는 이렇게 된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쪽으로 잡아당기는 힘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그죠? F 코사인 세타에서 마찰력 마이너스 F 요 있죠, 그죠? 요거 F에다가 S를 갖다 곱한 게 F R자 에너지. 이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느냐? 2분의 1 mv 제곱이 되겠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이 될 거예요. m이 지금 이게 5kg. 그러면 160에다가 5로 나눈 게다가 v 제곱이 되니까 이게 24가 v 제곱. 그래서 v는 대충해서 한 5m/s 정도. 그래서 이 물체가 여기 왔을 때 여기 움직이는 속력 V가 얼마 된다고요? 대충해서 한 5m/s 정도 돼요. 자, 일단 좀